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22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또 한 번의 백의종군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장제원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처럼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로 혁신의 물꼬를 트면서 이제 시선은 김기현 대표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공식화의 의미, 그리고 이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던 장제원 의원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2분이 채 안 될 정도로 간결했고, 기자회견 뒤 회견장을 나와 기자들의 질의를 받는 백브리핑도 의도치 않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생략했습니다. 오늘 장 의원의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제가 가진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고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혁신위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다가 오늘 불출마 회견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무소속으로 당선된 날부터 우리 지역 주민을 부모님처럼 모셨다면서 그런 부모님 같은 사상 주민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의종군에 해야 한다는 생각과 지역구 시민들에 대한 애정 사이에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소식이 알려지자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댓글을 통한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김기현 대표나 권성동 의원 등의 불출마 요구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장제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 제각기 다르실 테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중 한 사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를 기억하실 테지만 급박하게 돌아갔던 윤석열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과정의 중심에 장제원 의원이 있었지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협상 주체였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은 당시 3월 4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 전 두 후보의 만남을 최종적으로 타진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가 끝난 밤 10시가 넘어서 이런 내용이 윤 후보와 안 후보에게 각각 전달됐습니다. 예정됐던 윤 후보의 유튜브 촬영 일정이 끝난 자정 무렵 두 후보는 장 의원의 매형이자 안 후보의 지인인 성광재 교수 자택에서 만났고, 두 후보는 2시간 30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국민통합정부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게 되는데, 따라서 장제원 의원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대선 득표를 놓고 보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대선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한 당시 윤석열 캠프 인사들 사이에서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해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로 판가름 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이 두 사람은 대선 전에인 7월 중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찾아
국민의힘 입당을 비롯한 대선 도전 플랜을 설명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윤 대통령의 자택을 드나들면서 선거 관련 상황을 보고해왔다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게 종종 직접 라면을 끓여주며 계란을 몇 개 넣을 건지 물어봤다는 일화도 있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으로부터 윤핵관으로 지목되면서 견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장 의원은 경선 도중에 그리고 권 의원은 본선 도중에 캠프에서 공식 하차했지만 물밑에선 윤 당선인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장 의원은 텔레그램 메신저 목록에 뜬 윤 당선인의 녹색불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잠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 온라인 접속 중인 인사의 프로필엔 녹색불이 들어오는데요. 언제 윤석열 후보의 연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윤 후보가 잠들기 전엔 늘 비상대기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으로부터 윤핵관으로 지목당하면서 거의 마녀 사냥에 가까운 공격을 감내해야 했던 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의 명분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에 따라서는 식상한 얘기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원적으로 최종 목표는 대통령 당선이 아니라 대통령 5년 임기의 성공, 즉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장 의원의 말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뇨한 혁신위가 요구한 혁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채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먼저 나서 그 활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불출마 선언이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 의원이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간 줄곧 희생 압박에 직면했던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 및 총선 거취가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어제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종합 보고받았지만 외견상으로는 특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결단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과반 의석 달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있죠. 자, 이제 남은 건 한동훈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한 분석과 전망은 다른 영상에서 조만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